매일 어깨 운동하는데 왜 어깨는 그대로일까요? 어쩌면 가슴 등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 탓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깨 성장을 가로막는 진짜 원인을 파헤치고 다른 부위 운동을 과감히 줄여야만 얻을 수 있는 폭발적인 어깨 성장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왜 어깨 근육은 일주일에 5번씩 자극해도 괜찮은지 그 과학적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깨 근육이 다른 근육과 달리 웬만한 훈련에도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잦은 훈련을 요구하는 특별한 구조를 가졌다면 어떨까요? 우리 어깨의 옆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측면 삼각근은요, 해부학적으로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우상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근육 섬유들이 여러 개의 깃털이 겹쳐 있는 것처럼 아주 빽빽하게 배열된 형태예요. 이 구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특징이 생깁니다. 첫째는 근육 크기는 작은데도 이 빽빽한 근섬유 덕분에 강한 힘을 낼 수 있고요. 둘째, 팔을 크게 휘두르는 것보다 특정 각도에서 무게를 버티는 데 더 특화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특징은 이 구조가 물리적인 손상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웬만한 운동 강도로는 근육에 미세한 상처를 내기조차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운동으로 근육을 찢고 회복하면서 커진다라고 하죠. 하지만 정확히 그 손상을 잘 입지 않는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어깨 성장의 열쇠가 됩니다. 손상이 적다는 건 그만큼 회복이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근육과 달리 더 자주, 더 많이 훈련해도 안전하고 오히려 성장에 유리한 거죠. 이게 바로 고빈도 훈련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럼 횟수나 무게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이 또한 다른 근육과 좀 다른데요. 측면 삼각근은 오래 버티는 지근이랑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이 섞여 있어서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면 안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측면 삼각근만 딱 고립시켜서 아주 무거운 무게를 다루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0회에서 30회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반복 횟수로 근육이 타는 듯한 느낌에 집중하는 게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깨 운동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는데 이게 비효율적인 이유는 바로 SRA 곡선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운동으로 자극을 주면 근육 기능이 잠깐 떨어졌다가 회복하면서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원리인데요. 가슴이나 등 같은 큰 근육은 이 회복과 성장에 며칠씩 걸리는데 측면 삼각근은 이 곡선이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극도로 짧아요. 즉 월요일에 어깨 운동을 했다면 수요일이면 이미 성장할 준비가 다 끝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린다면 그 사이에 4, 5일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엄청난 기회비용의 낭비인 셈이죠. 자극 대 피로 비율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더 쉬운데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운동을 생각해보세요. 어깨 근육에는 엄청난 자극, 즉 타는 느낌을 주지만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숨이 차거나 온몸이 지치진 않잖아요. 전신 피로도는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부위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어깨만 주 4회 이상 후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예요. 어깨는 근육을 찢어서 키운다기보다는 회복이 빠르니까 자주자주 펌핑감과 타는 듯한 느낌, 즉 대사 스트레스를 줘서 성장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측면 삼각근은 그 깃털 모양의 특수 구조 덕분에 손상에 강하고 회복이 아주 빠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고반복 훈련을 통해서 근육의 대사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주는 게 성장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고의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운동 방법은 뭘까요? 운동의 효율은 저항곡선이라는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동작의 모든 구간에서 근육이 얼마나 꾸준히 부하를 주느냐라는 거죠. 이 기준에 따라서 운동 등급을 나눌 수 있습니다. S등급 운동부터 살펴볼게요. 보통 헬스장에 가면 다들 덤벨부터 드니까 덤벨 레터럴 레이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흔한 덤벨 레터럴 레이즈는 사실 B등급입니다. 최고의 S등급 운동은 케이블과 머신을 이용한 레터럴 레이즈예요. 덤벨은 팔을 다 내리면 중력이 수직으로 작용해서 부하가 거의 0이 되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케이블과 머신은 동작이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근육이 최대로 늘어난 시작 지점에서도 지속적인 장력을 놓치지 않죠. 이게 성장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A등급 운동도 있는데요. 바로 와이드 그립 업라이트 로우입니다. 측면 삼각근을 위한 거의 유일한 복합 관절 운동이죠. 여러 관절을 쓰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중량을 다룰 수 있어서 근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에요. 단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깨 너비의 1.5배 이상 넓게 잡고 가슴 상부까지만 들어 올려야 돼요. 좁게 잡고 턱까지 당기는 건 측면 삼각근이 아니라 승모근 운동이 되고 어깨 부상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 가장 흔하게 하는 B등급 덤벨 운동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물론 보완할 수 있죠.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저항이 사라지는 시작 구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벤치에 비스듬히 기대서 하는 인클라인 덤벨 레터럴 레이즈를 하거나 세트 후반에 힘이 빠졌을 때 저항이 강한 윗부분은 포기하고 아랫부분만 반복하는 부분 반복을 활용하면 부족한 자극을 꽉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자세인데요. 좋은 장비를 써도 자세가 틀리면 승모근만 아프고 소용이 없으니까요. 정확한 고립을 위한 세 가지 기술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물주전자를 따르듯이 새끼손가락 쪽이 살짝 위로 가게 손목을 비틀어주는 거예요. 이 미세한 움직임이 측면 삼각근을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죠. 단, 어깨 높이 이상 과도하게 올리면 관절에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둘째는 운동 내내 날개뼈를 바지 뒷주머니에 찔러 넣는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으쓱하지 않도록 꾹 눌러주는 겁니다. 어깨가 귀와 가까워지는 순간 그건 어깨 운동이 아니라 승모근 운동으로 바뀌어버려요. 셋째는 팔의 각도인데요. 몸통의 완전한 옆이 아니라 앞으로 15도에서 30도 정도 살짝 앞으로 보낸 견갑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 어깨 관절에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경로입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과 자세로 얼마나 많이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운동량, 즉 볼륨은 주당 총 16세트에서 30세트 정도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빈도는 주 3회 이상이 이상적이고 반복 횟수는 대부분의 세트에서 10회에서 20회, 그리고 펌핑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지막 세트에서는 20회에서 30회까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설계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속적인 장력을 주는 케이블과 머신 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와이드 그립 업라이트 로우로 근력을 보조하는 겁니다. 운동할 때는 물주전자 따르기, 날개뼈 누르기 같은 기술로 승모근 개입을 막고 주 3회 이상 높은 볼륨으로 점진적으로 훈련량을 늘려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이론을 실제 우리 운동 계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깨 운동을 주 30세트씩 하면서 다른 운동도 똑같이 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죠.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그걸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등가 교환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회복 자원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4주에서 6주간의 어깨 집중 훈련 기간에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어깨를 제외한 가슴, 등, 하체 같은 다른 부위 운동은 근육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볼륨, 즉 주 4세트에서 6세트 수준으로 과감히 줄여야 됩니다. 거기서 아낀 에너지와 회복 자원을 전부 어깨에 쏟아부으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확보한 자원으로 주 4회 어깨 훈련 스케줄을 짤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각 요일마다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주말 동안 잘 쉬었으니까 비교적 무거운 무게로 와이드 그립 업라이트 로우나 덤벨 레터럴 레이즈를 하면서 기계적 장력을 누리고, 수요일에는 지속적인 장력을 주는 케이블과 머신으로 대사 스트레스, 즉 펌핑감에 집중합니다. 금요일에는 인클라인 레터럴 레이즈처럼 새로운 각도에서 근육을 자극하고요. 토요일은 다음날이 휴식이니까 마이오랩이라는 특별한 기법으로 남은 에너지를 모두 태워버립니다. 마이오랩은 시간 효율을 극대화한 기법인데요. 먼저 20회에서 30회 반복 가능한 무게로 실패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걸 활성 세트라고 해요. 그리고 15초 정도 아주 짧게 숨만 고르고 다시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해요. 이걸 더 이상 3회를 채울 수 없을 때까지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는 거죠. 첫 세트에서 모든 근섬유를 동원한 뒤에 짧은 휴식으로 회복을 제한해서 효과적인 자극만 계속 쌓아가는 원리입니다. 회복이 빠른 어깨 같은 작은 근육에 최고의 효율을 보이죠. 그럼 이 프로그램을 4주 동안 그냥 똑같이 반복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점진적 과부하가 중요합니다. 4주간 계획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돼요. 1주차에는 가볍게 시작하면서 자세와 펌핑감을 느끼는 데 집중하고 2주차에는 반복 횟수를 한두 개씩 늘려봅니다. 3주차부터는 세트 수를 추가하면서 본격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4주차, 2주는 그야말로 지옥 같아야 됩니다. 가능한 모든 세트를 추가해서 실패 지점까지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5주차에는 반드시 훈련 강도와 양을 대폭 낮추는 디로딩 주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육이 회복하고 성장할 시간을 주는 거죠. 실전 적용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4주에서 6주간 어깨 집중 블록을 설정하고 다른 부위 운동량을 유지 수준으로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요일별로 다른 자극을 주는 주 4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주 점진적으로 세트 수와 반복 수를 늘려서 4주차의 한계점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반드시 회복 주간을 가져야만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한 달간의 집중 훈련으로 어깨가 커졌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은 계속 같은 자극을 주면 점점 둔감해지는 적응 저항을 갖게 됩니다.
2, 3개월간 같은 고강도 훈련을 계속하면 근육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관절과 신경계 피로만 쌓이게 되죠. 자극에 익숙해져서 성장이 멈추면 운동을 더 세게, 더 많이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민감화 단계, 즉 전략적인 후퇴가 필요합니다. 재민감화란 근육이 다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훈련량을 줄이는 건데요. 3개월 단위의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1개월에서 2개월 차에는 우리가 이야기한 어깨 집중 훈련 블록을 수행하면서 어깨를 최우선으로 훈련합니다. 중간에 디로딩 주간도 갖고요. 그리고 3개월 차,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기간에는 어깨 훈련을 주 2회, 유지 볼륨인 주 6세트에서 8세트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지 수준으로 훈련했던 가슴 등 하체 운동량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높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깨 근육은 누적된 피로를 완전히 풀고 고강도 자극에 둔감해졌던 상태를 초기화하게 돼요. 이 재민감화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어깨 집중 훈련을 시작하면 근육은 마치 처음 운동하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반응하며 성장할 겁니다. 3개월 차에 어깨 운동을 줄이는 게 후퇴가 아니라 다음 성장을 위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인 셈이죠. 성장을 위해 훈련을 줄인다는 역설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겪는 문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승모근이 아프다면 그건 99%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자세 문제입니다. 무게를 절반으로 줄이고 어깨를 내린 상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요.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면 팔을 살짝 앞으로 보내서 견갑면에서 운동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특히 고반복을 할 때 팔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실 텐데요. 그 타는 듯한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바로 대사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고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그 고통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깨 근육은 깃털 같은 다중무상근 구조 덕분에 손상이 강하고 회복이 빨라서 일주일에 여러 번 고반복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것. 이를 위해선 덤벨보다 지속적인 장력을 주는 케이블 그리고 머신이 효과적이고 운동 볼륨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집중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뒤에는 반드시 훈련량을 유지 수준으로 줄여서 근육의 다음 성장을 준비하게 만드는 재민감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장은 단순히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계획과 전략적인 휴식의 결과물입니다.